예, 저는 지금 그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동 436-1번지 그 삼익 아파트 쪽에 가로주택에 왔어요. 지금 여기가 보면은 78년식이고 기존 세대수가 한 120세대 되는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 12층짜리 가로주택이에요. 그래서 사업성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토지 이용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그 동의서 진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의서 끝나가지고 창립총회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의 블록으로 되어 있고 도로를 6m 이상을 끼고 있기 때문에, 즉 4면 끼고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여건이 돼요. 그 제일 큰 매력은 여기는 상업지입니다. 상업지. 그래서 2022년도 1월 15일 날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동의서 다 받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현재 매매가가 18평이 작년에 지금 거래됐던 금액이 2억 4천, 전세가가 한 1억 3천이고 실투가 한 1억 정도 들어갔던 곳인데, 지금 누군가가 호가를 내놨는데 5억에 내놨어요. 맞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또한 충분히 가격 상승이 한 2억까지 올라가겠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하철 1호선 라인을 끼고 있거든요. 저기도 보면 스웨첸 있고, 저 앞쪽에 보면은 레미안 있어요. 레미안 대다지던데, 거기가 30평 기준이 한 9억 8천까지 가고 전세가 한 6억까지 가니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상업지에서 만들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못해도 한 8억 정도 이상 가지 않겠나. 그러면 현재 매매가 대비 추가 부담금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어디입니까? 한번 그냥 온 김에 왔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안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근처에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좀 가보시면은 안양시에도 저게 무슨 맨션 있더라. 제가 오늘은 지금 카메라가 봉이 없어가지고 지금 손으로 들고 다니는데 좀 흔들릴 거예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근처에도 시장들이 있는데요. 시장들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시공사들도 벌써부터 여기는 분양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포스코부터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앞에 보이시는 금산맨션부터 해가지고 명학시장인가? 예, 명학시장 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여기 동의서를 진구하는데, 생각보다 여기는 좀 사업 진행이 시장 때문인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근처 명학역 근처 쪽으로 해가지고, 명학역 근처로 해가지고 이쪽 블록으로 해가지고 가로주택들이 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분명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동의서가 진구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물건 자체가 아까 보셨던 삼익 아파트보다 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전략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만안구 안양동의 30-11번지 쪽에 여기 보이시는 가로주택 왔어요. 현재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빌라들하고 일단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 또한 조합설 동의서를 다 준구해서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위치가 현재 이종 일반 주거지하고 도로변 앞쪽으로는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블럭은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충분히 가로주택 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앞에 또 이편한 세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가로주택 하기에는 딱 적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도 지금 매물을 알아보니까 매물이 지금 거의 실투가 처음에는 7천만원 8천원 들어갔다가 지금은 실투가 2억에서 2억 5천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앞으로 요 인근 지역이 아파트촌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다면 좋아진 아파트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좀 신형 아파트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도 규모는 크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또 가로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와서 오늘 회의 마치고 안양에 와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뜩 가시면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두 곳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안양시 같은 경우도 뭐 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소규모 재건축은 찾아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블럭 단위로 돼 있어 가지고 이 가로주택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추이가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안양시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무슨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냐면, 구축 아파트 중에서 한 50세대 70세대 정도를 끼고 있는 그 블록 자체를 가로주택 할 가능성이 크니까 좀 그런 부분 또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양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짤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역 앞에 있는 매산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 사무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역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사창가들이 사라지면서 철거가 되면서 앞으로 좋아질 곳은 많은데, 여기는 지금 현재 중국의 양꼬치집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옆에 인근에 여인숙들이 많은 거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용도 지역이 상업지라도 고도 제한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대통령 선거 때마다 수원에 대해서 공항 이전설로 해서 아마 높이 규제를 풀어주겠다 하지만은, 이 또한 시간이 좀씩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 공항 이전에 따라서 받아준 데가 없어요. 원래는 공항을 수원 거를 하성 가려고 했는데 하성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6월 달에 지자체 선거가 되면 이 수원역 쪽의 개발을 위해서 고도 제한을 일단 1차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안 된다기보다는 된다는 쪽이고, 그 또한 시간이 얼마큼 걸릴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상가 소유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앞으로 뭐 상가를 그대로 해서 다시 지어준다 해도 상가분들이 지금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다 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 건물을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샤시부터 다 정비를 했는데, 이 성관계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선 정리도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예전에 뭐 작년만 해도 2억 2천 3천 했다가 투자자들이 일부 들어왔나 봐요.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2억 8천 그리고 3억 2천까지 올렸다는데, 좀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조금 올라간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호재로 봤을 때는 뭐 가져가겠지만, 지금 섣불리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의 장안구 율전동에 반석 아파트에 왔어요. 반석 아파트에 온 이유가 지하철역하고 39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혹시 이곳을 역세권 도시정비형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이거 왔고요. 여기 같은 게 86년식인데 두 개 동이고 70세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소가 이게 덕영대로 417번 길 15에서 반석맨션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지 치고는 입지가 안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주변 현황을 보니까 다들 뭡니까,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일반 주거지예요. 그래서 역세권 도시정비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일종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소규모 재건축 힘들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근 지역들을 다 둘러보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 아파트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전체를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여기가 수원 같은 경우는 최고 투자자들에게 최고 단점이 뭐냐면 법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최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2년도 4월 30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연장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 또한 법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말씀드리면 역세권 도시정비형 소규모 재건축을 보러 왔는데,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지고, 이 인근 지역의 주변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이 아파트만으로 소규모 재건축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를 재개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수원 임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청와대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당선 대통령이 그 집무실을 용산으로 간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뭐 청와대 같은 경우는 뭐 개방을 일부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뭐예요, 앞으로 주변이 어떻게 바뀔 건지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내가 보니까 앞에 보니까 청와대 쪽 뒤에 보이는 산이 보이고, 지금 뭐 주변 환경들은 내가 보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오래된 그 구축가, 그냥 오래된 구축을 가지고 상가로 커피숍 바꾼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그 좀 관심 있게 보는 곳은 청와대가 바뀌면 일부 개방되면 인근 지역 자체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청와대 근처로 앞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뭐 특별하게 뭐 좀 개발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정비 정도 차원밖에 안 될 것 같고, 아마 핵심은 그래요. 지금 집무실 바뀌면 청와대 용산 쪽으로 갈 것 같고, 용산에 뭐 국방부 관련된 땅으로 갈 것 같은데, 그 동네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개발보다는 그냥 정비 정도의 차원이 안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저기가 여러분들 아마 청와대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구경 또 해보시고, 구경은 제가 처음이라서 그냥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두서없이 제가 얘기했지만, 일단은 뭐 청와대 와서 이 주변 환경들을 지금부터 둘러볼 건데, 특별하게 뭐 좋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재미삼아 올려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오늘은 제가 먹방도 한 개 같이 올려드릴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주변 상황 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청와대 쪽에서 청와대 앞길 지나가지고 지금 북촌 쪽에 왔어요. 그 북촌 쪽에 오니까 뭐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신축 행위들 물건, 부동산들은 그 많지는 않고,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도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신축 행위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들 뭐냐면 뭐 특화 거리처럼 이렇게 뭔가 기존 걸 살려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다들 경찰들이 다 있는 거 보니까 뭐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정비 정도 차원인데 벌써 여기는 청와대 근처에 와서 다 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동네를 뭐 재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북촌 쪽으로 해서 일단은 북촌에 오니까 일단 제일 많이 보이는 차가 그래요. 경찰차네, 경찰차.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뭐 가로주택 재개발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택들의 현황들을 보니까 다들 보면 그 대수선 정도까지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주택을 그대로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뭐 다들 이슈화되고 이 부동산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용산으로 해가지고 집무실을 옮기게 되면 청와대는 일부 개방해서 좋아지지 않겠나 했는데, 그렇게 좋아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즉 투자자에게 매력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번 온 곳이 당선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쪽으로 한다는 뭐 설이 뭐 강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근처로 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정확하게 이 주위에는 확실히 국방부가 있던 곳이라서 군사시설이라 뭐 주위에 있는 편의시설들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이게 생긴다 해도 그 주변 현황들에 대한 개발은 뭐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반사적으로 저 앞에 보이시는 저기 용산이거든요. 용산이 맞죠? 용산이네. 용산 쪽에 같은 경우도 저층 구조의 주거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뭔가 개발 사업보다는 정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 지역들은 개발이 될 거라 판단이 들어요. 근데 뭐 아마 공사하는 기간에 정부청사 집무실을 공사하는 기간에는 조금 뭡니까 같이 맞춰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또한 뭐냐면 뭐 문제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이 동시에 수반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근처에 아마 삼각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그냥 일부 기존에 있던 상가 그대로 갈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 행위에 대한 뭐 그런 혜택과 수혜 보는 거는 주택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던 상가의 집 부분에서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 같은 경우는 600m 앞 그냥 신호 위반 개발보다는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정비에 가까워진다라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투자적인 큰 매력들은 현재까지는 뭐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래요. 청와대에 있던 그 기운이 용산으로 왔는데, 누가 유튜브로 보니까 용산을 잡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데, 그만큼 그 용산의 터가 좋은지는 앞으로 당선 대통령이 어떻게 한가를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